뉴욕 주정부가 연방지원금 2억 3천여 달러를 투입해 모든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8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지급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기와 부정수령 추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CVS,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6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미차세대 협의회 AAYC의 노력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가 뉴욕 월스트리트에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가 일주일 동안 개양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명문사학인 고려대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미주동포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다양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주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8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모든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억 3,4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스냅 프로그램에 등록한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8월에도 최대치의 수령액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추가 혜택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당국은 뉴욕시 5개 보론의 수혜자들은 8월 16일부터 29일 사이, 뉴욕시 이외 지역은 8월 19일까지 추가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게시합니다. 스냅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는 스냅 수혜 가정에 긴급 추가 자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오는 11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기준 현재 160만 가구에 280만 명 이상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푸드스탬프는 빈곤층 가정의 식료품 구매 보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미만, 개인당 월소득 1,610달러,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313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냅 지급액은 수령인이 기존에 받는 전자계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된 혜택도 일반 스냅처럼 공인된 소매식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스냅 혜택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구제 조치로 지급했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기와 부정수령을 끝까지 추정해낼 방침입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현재 검찰 등이 추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가 발발한 이후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이 집행됐습니다. 지원금은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3건의 입법 패키지에 따른 구호 자금이 어림잡아 5조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노린 각종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연방정부는 이를 끝까지 추적해낼 방침이며 현재 노동부와 검찰, 연방수사국,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원금 부당 수령에 대한 추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팬데믹 지원금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원금을 사업 구제 목적으로 쓰지 않고 개인 주식 투자나 주택 구입 등으로 사용한 것부터 시작해
수감자, 사망자에게도 특별 실업수당이 지원되는가 하면 공터를 농장으로 표기해 지원금을 챙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342명에게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으며 29개 주에서 같은 사람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 감찰국에서는 약 3만 9천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소기업청은 200만 건의 소기업 대출 중 사기 가능성이 있는 신청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팬데믹 지원금 사기 혐의로 1,500명이 기소되고 45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사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부적절한 실업수당 청구 총액이 1,63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 SBA 한라인 신고 전화가 평상시 800건에서 14만 8천 건 이상으로 폭증했으며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기 의심 사례는 팬데믹 이전보다 1000% 증가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기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숨길 수 없다, 끝까지 찾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팬데믹 지원금 사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케빈 챔버스 수석검사는 공소시효 10년의 마지막 날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 허술한 승인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기범의 변호인 측은 정부가 검증 없이 돈을 나눠줬다면서 죄의 경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CVS,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사태로 20여 년간 50만 명 이상의 중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댄 폴스터 판사는 CVS, 월그린스, 월마트 기업이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며 총합 6억 5,060만 달러를 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이날 판결은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블 카운티가 이들 기업이 불법 오피오이드 처방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배심원은 해당 기업들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원의 조치입니다. 세계의 약국 체인이 내는 돈은 오피오이드 수백만 종의 부적절한 판매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해당 카운티들의 대응을 돕는 피해 경감 목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사태로 20여 년간 50만 명 이상의 중독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제약사와 유통사, 약국 등을 상대로 오피오이드 문제에 관해 제기된 소송만 3,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제약사 존슨앤존슨과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들도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가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황소상 앞에 일주일 동안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한인 청년 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가 광복 77주년을 맞아 이뤄낸 성과인데요. AAYC의 노력으로 월가의 태극기가 개양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뉴욕시 맨해튼 볼링 그린 파크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진행했습니다. 돌진하는 황소상이 위치한 이 공원은 세계 금융의 중심가이기도 하며 1783년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이 뉴욕에서 영국의 군대를 몰아낸 뒤 별이 13개 그려진 최초의 미국 국기를 개양한 곳입니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수많은 미 경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 월스트리트에서 양국의 독립을 축하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태극기 개양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과 주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도 참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월가의 태극기 개양 성과를 이룬 AAYC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Today is a very happy, proud day. It's a day that 77 years ago we gained our independence as a result of the freedom fighters putting in their effort, as a result of the forefathers' sacrifices. Korea was able to become independent and flourish as a top economy in the world now. And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also hav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hich is flourishing. We're able to raise the Korean flag proudly and become an independent nation. I want to give a shout out to the AAYC for hosting today's event. Thank you, and I'm very proud of you for
remembering your heritage.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특히 지난 팬데믹 기간 기승을 부린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에는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하자 AAYC 이사들이 단체로 동시다발적 항의 이메일을 보내 불과 1시간여 만에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연임 도전 당시 머피 주지사가 AAYC에게 직접 지지 선언을 요청한 바 있으며 특별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지난 10월에는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뉴저지주에서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 애리조나주에서도 한복의 날 선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에 뉴욕주 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문화 교육 의무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류 사회의 올바른 아시안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전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명문 사학인 고려대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미주 동포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뉴욕을 방문한 정진석 고려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매년 평균 1,300여 명의 유학생이 몰리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산실로 도약했다며 우수한 외국인과 동포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대는 2021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74위를 차지하는 한편 3년 연속 아시아 사립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과 우리 한인사회 2세, 3세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공과대학, 문과대학, 경영대학 등 여러 학문이 있지만 특히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한인들께서 저희 고려대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한류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많은 나라에서 온 여러 학생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정 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뉴욕 고대 교유회 환영 행사에 참석해 대학의 발전상을 소개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고대는 99개 국가 1,000개 이상의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다며 이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을 배워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고려대 국제학예 및 동계대학은 방학 중 운영되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석학의 영어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60개국 300여 대학에서 2,600여 명의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고대를 찾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이 밖에 2009년부터 뉴욕의 뿌리교육재단과 함께 청소년 모국 방문 사업을 공동 주관, 그동안 총 57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날 홍기원 고려대 뉴욕 교우회장은 본교에 신축된 SK미래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교우회는 연말까지 1인당 $500씩 109자를 모아 총 $5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우회는 기부금을 내는 교우들의 이름을 기념 헌판에 새겨 SK미래관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9월 회의에서의 금리 지속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적절하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이미 지난 6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당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참석자 전원이 기준금리 목표 범위 0.75%포인트 인상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와 향후 통화 긴축 정도는 추가로 수집될 경제 전망 등 자료에 따라 결정되리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어느 시점에서는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지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나란히 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렛 허브는 이번 조사에서 생활비와 구직기회, 교육 및 의료, 안전, 레크레이션 및 날씨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는 안전 부문에서 1위, 교육 및 의료 부문에서 5위, 삶의 질 부문에서 7위 등으로 평가돼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생활비 부문에서는 48위로 전국 최하 수준이고 경제도 39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은 삶의 질 부문에서 1위, 안전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것에 힘입어 살기 좋은 주 순위에서 종합 3위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교육 및 의료 부문에서는 16위로 다소 낮았고 생활비 부담과 경제 부문은 각각 46위와 37위를 기록해 최하 수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지역으로 꼽힌 주는 미시시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알래스카와 루이지애나, 아칸소, 뉴멕시코 등이 최하위 5개 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미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서베이몽키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뉴욕시는 전체 응답자의 34.3%가 미 전체 도시 가운데 가장 불친절하고 무례한 도시로 꼽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뉴욕시가 이번 조사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악평을 받은 것과 관련 예절 문화가 다른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의 19.7%는 뉴욕시 다음으로 LA가 최악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워싱턴 DC와 시카고, 보스턴, 디트로이트, 버팔로,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주 도시와 타운 등 로컬 정부들이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최대 시속 25마일로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현재 시속 30마일인 로컬 정부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자체 절차를 거쳐 5마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로컬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낮춰 시행 중입니다. 또 이번에 통과된 패키지 법안에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해 첫 위반 시 기존 $500였던 벌금을 750에서 최대 $1,000로 인상하며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최고 $3,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